안녕하세요. 파크시스템스 이현수입니다. 파크시스템스 AFM 웨비나에 등록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크시스템스에서는 AFM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AFM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 그리고 좋은 AFM이 무엇인지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웨비나 강연은 파크시스템스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센터의 김성호 박사님이 What is a good AFM in Viewpoint of Principle and Applications? 라는 주제로 약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웨비나 중 모두 음소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며 강연 중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성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What is AFM and What is Good AFM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파크시스템스의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AFM, 즉 원자현미경이란 어떤 테크닉인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좋은 원자현미경을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에서 원자현미경이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이미 원자현미경을 잘 알고 계시거나 혹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원자현미경이 과연 어떤 테크닉이고 이 기술이 여러분의 연구 혹은 산업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현미경, 즉 AFM을 알아보기 전에 저는 나노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해 봤습니다.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나노라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무언가를 지칭할 때 나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 나노의 사전적인 뜻은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굉장히 작은 무언가를 지칭하는 접두어죠. 이 나노는 여러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불리우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제작하여 전시하는 나노 아트, 반도체, 메모리 혹은 특정 센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나노 와이어, 사람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부위에 대한 수술을 도와주는 또는 그런 수술에 대한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나노 로봇, 생체 진단, 드럭 딜리버리 등에 활용되는 나노 파티클, 그리고 역시 반도체나 세라믹 디바이스 등에 적용되는 나노 크리스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나노라는 단어는 많이 그리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노는 뜻 그대로 굉장히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나노 월드를 연구 혹은 탐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naked eye, 즉 육안으로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겨우 수백 혹은 수십 마이크로 단위의 물질은 식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노라는 단위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광학현미경은 어떨까요? 광학현미경을 활용해서 수백 나노, 수십 나노, 수백 나노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나노 월드를 구석구석 탐험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은 나노 월드를 탐험 또는 조사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몇몇 재료 혹은 환경에서는 제약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AFM, 즉 원자현미경은 어떨까요? 과연 AFM은 나노 월드를 탐험하는데 적합한지 혹은 부족한지 이제 알아보려 합니다. AFM의 풀네임은 Atomic Force Microscope입니다. 그리고 이 풀네임에서 우리는 AFM이 어떤 테크닉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atomic의 사전적인 뜻은 원자, 그리고 force는 힘을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icroscope은 당연히 현미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앞의 두 글자 atomic force를 합치면 원자 힘 혹은 원자 간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고 AFM은 이 원자 간의 힘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스코프, 즉 현미경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자 현미경, 즉 AFM은 광학 현미경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AFM의 작동 원리, 즉 이 원리는 다른 마이크로스코프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AFM은 XY 스캐너 그리고 G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고 이 G 스캐너 끝에 캔틸레버와 아주 샤프한 팁으로 구성된 프로브라는 파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팁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료의 표면을 스캐닝하는 기술이죠. 광학 혹은 원자 현미경이 표면을 마치 캡처하듯이 확인한다면 AFM은 여기 이 팁이라는 구조물을 활용하여 마치 복사기처럼 표면을 스캐닝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물론 복사기와 다른 점은 XYZ 방향으로 모두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표면의 3D 형상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하죠. 제가 앞에서 AFM은 원자 간의 힘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했는데 이 원자 간의 힘은 바로 AFM 팁 끝의 원자와 시료 표면의 원자 간 힘을 말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두 원자 간의 힘은 혹은 원자 간의 힘 혹은 인터랙션을 활용해서 표면을 라인 바이 라인 스캔하죠. 이 두 원자 간의 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AFM 이미징 모드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 AFM을 활용하여 측정한 예지를 보면서 AFM이 나노 월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자, 그 첫 번째는 본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커퍼포일입니다. 전자, 전기 분야 혹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커퍼포일 표면을 AFM으로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약 수나노의 스텝하이 혹은 멀티레이어처럼 표현된 이미지를 보면서 커퍼포일을 확대해서 나노 월드까지 확장을 하면 이런 식의 형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쓰이는 배터리입니다. 본 이미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 중 하나를 측정한 것으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표면의 형상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전기적 신호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컨트라스트 또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또한 아주 재미있는 관심사 중 하나죠. AFM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AFM은 앞에서 말한 전기, 전자, 여러 디바이스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단백질, 세포 또는 조직 등의 표면 형상 혹은 특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적혈구에 대한 형상은 그러한 바이오 쪽 연구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 한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AFM은 단순히 표면의 형상을 이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아주 플랫한 표면을 프로브를 활용해서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이미지는 AFM의 모듈 중 나노 리소그래피를 활용하여 반고의 사진을 SI 웨이퍼에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탕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주 플랫한 SI 웨이퍼에 바탕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AFM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AFM의 첫 시작은 1981년 STM, 즉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의 개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STM의 경우 컨덕티브한 샘플을 위해 또는 컨덕티브한 샘플만에 적용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6년 AFM이 개발되었습니다. 즉, 이 AFM은 샘플의 타입에 구애받지 않고 에어, 리퀴드, 베큐um 등 여러 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986년 AFM의 개발 이후 현재까지도 매우 다양한 옵션 모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료의 표면 이미지, 즉 토포그래피뿐만 아니라 전기적, 물리적, 다기적, 온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시료를 스터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AFM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AFM의 메인 바디는 여기서 보이는 Acoustic Enclosure라는 구조물 안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Acoustic Enclosure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Mechanical 또는 Acoustic 노이즈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AFM 컨트롤러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FM 메인 바디에서 오는 신호들을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모니터에서 우리는 AFM으로 측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AFM 메인 바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Y 스캐너 위에 시료를 올리고 프로브가 장착된 G 스캐너를 통해서 시료의 표면을 스캐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브의 움직임은 레이저와 포토 디텍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AFM의 여러 파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캔틸레버와 팁으로 구성된 프로브입니다. 실제 이 팁의 끝단이 시료 표면과 인터랙하기 때문에 측정 목적에 따른 아주 적절한 프로브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말은 프로브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그 형상과 재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프로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바 모양의 캔틸레버와 캔틸레버 끝에 위치한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틸레버의 형상 또는 재질에 따라서 하드한 또는 소프트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팁의 형상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특히 이 끝의 레디우스라는 이 파라미터는 AFM의 레졸루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캔틸레버와 팁에 따른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모양의 캔틸레버가 존재하며 또한 캔틸레버에 다른 금속 물질을 코팅하여 어떤 특수한 목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팁 또한 기본적으로 약 10나노미터 레디우스의 형상부터 수십 나노미터의 블런트한 형상, 그리고 또는 구형, 평평한 형상, 그리고 아주 깊은 트렌치 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하이 아스펙트 레이시오 팁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브들 중에서 본인의 측정 목적에 맞는 프로브를 고르는 것은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AFM으로 시료의 표면을 이미지하는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표면의 형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라인 프로파일 정보를 통해서 각 라인에 대한 어떤 높이 정보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이는 이 왼쪽 윈도우에서 보이는 색상은 시료 표면의 높이에 대한 그냥 정보를 나타낼 뿐 실제 시료 표면의 색상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AFM은 AFM 팁과 시료 표면 사이에 원자간 힘을 활용해서 스캐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시료 표면을 나노
혹은 그 이하로 이미지 가능한 테크닉이며 샘플 타입과 특정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FM의 기본 이미징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AFM을 활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형상화한다고 하면 다음 세 가지 이미지 모드들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하여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 모드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AFM은 팁과 샘플 간의 원자 간 힘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원자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서로 두 원자가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두 원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이 두 원자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에 따른 두 원자 간의 인터랙션, 즉 원자 간의 힘을 AFM의 이미징 모드는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청력을, 그리고 넌 컨택 모드의 경우에는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AFM 이론과 이미지 모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인지하는 동안 유지하려고 계속 작동하는 기작입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은 우리가 지정한 어떤 특정한 수치, 여기서는 셋포인트라고 불립니다. 이 셋포인트를 계속 동일한 수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AFM G 스캐너를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시그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정한 이 셋포인트와 이미지 중 발생하는 실제 수치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가장 처음 상태에서 셋포인트와 실제 수치가 같으므로 0이 되지만 이미지 중에서 표면의 형상에 따라서 이 실제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때 피드백이 작용하여 셋포인트와 실제 수치가 같은, 즉 에러 시그널이 0이 되도록 계속 D스캐너를 위 혹은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포칼 랭스가 지표면에 고정된 카메라를 들고 풍선을 타고 산 능선을 촬영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 지표면에서는 포커스가 아주 잘 맞겠지만 높이 솟은 구조에서는 풍선은 위로 움직여야만 포커스가 맞을 것입니다. 또한 낮은 지형에서는 이 풍선이 아래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촬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풍선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쭉 촬영했을 때 그 풍선의 움직임이 바로 지형의 높낮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풍선은 AFM prove를 뜻하며 카메라의 포칼 랭스는 셋포인트, 그리고 현재 풍선의 위치는 G스캐너의 위치, 그리고 풍선의 위아래 움직임은 표면의 라인 프로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고정된 셋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료 표면의 형상에 따라 G스캐너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며 이 움직임들이 모이면 시료 표면의 리얼 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이미지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컨택 모드입니다. 컨택 모드는 말 그대로 AFM 팁이 physically 시료의 표면을 접촉하게 됩니다. 특정한 힘으로 팁은 샘플 표면에 컨택 후에 누르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컨택 모드는 간단한 이론과 오퍼레이션이지만 이 컨택 모드의 경우에 한 가지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AFM 팁이 샘플을 표면을 누른 상태에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팁 혹은 샘플 표면에 손상이 갈 확률이 큽니다. 만약 샘플이 소프트하다면 샘플 표면 손상의 확률이 더 높아질 테고 그리고 샘플이 딱딱한 경우에는 팁의 손상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샘플의 표면 형상을 이미지할 때는 컨택 모드는 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AFM의 옵션 모드들 중에서 이 팁과 샘플 간의 컨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컨택 모드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lateral force,
즉 마찰력을 측정을 하기 위한 LFM 같은 경우, 그리고 Mechanical Property를 측정하기 위한 모드들, 그리고 또한 팁 또는 샘플 간의 접촉이 필요한 여러 가지 Electrical 모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컨택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컨택 모드는 청력, 팁과 샘플 간의 청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만큼의 힘으로 누르냐에 따라서 캔틸레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자, 컨택 모드에서 처음 셋 포인트 상황에서 만약에 높은 구조물을 만나게 된다면 캔틸레버는 다음과 같이 더욱더 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처음 그 셋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G 스캐너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셋 포인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인 낮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G 스캐너는 아래로 움직여서 처음의 그 셋 포인트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이미지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한 라인에서 표현해 봤습니다. 처음 평평한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처음 이니셜 포인트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만약에 높은 구조를 만난다면 현재 이 팁과 샘플 간의 느끼는 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처음의 컨디션, 즉 셋 포인트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경우 G 스캐너는 위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셋 포인트는 다시 셋 포인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구조에서는 힘이 작아지게 되고, 이때 시스템은 G 스캐너를 아래로 움직여서 셋 포인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G 스캐너의 움직임들, 그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샘플의 형상을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넌 컨택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샘플의 표면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넌 컨택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M 팁은 샘플 표면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스캔을 하기 때문에 샘플 표면에 부딪힐 염려가 없으므로 FM 팁 혹은 샘플 표면에 대한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 표면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보통 저희는 넌 컨택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넌 컨택 모드에서는 팁 샘플 간의 인력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두 원자 간의 인력은 사실상 너무 작아서 디텍하기 힘드므로 우리는 이 캔틸레버에 외력을 주게 돼서 떨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캔틸레버 종류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공명 주파수를 활용해서 넌 컨택 모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팁 샘플 간에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을 때는, 즉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F0라는 공명 주파수가 확인되지만, 네, 팁이 점점 샘플에 가까이 가게 되고 둘 간에 인력이 적용되면 이 공명 주파수는 왼쪽으로 흡사하게 됩니다. 이때 드라이빙 프리퀀시에서 앰플리튜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를 활용해서 넌 컨택 모드 이미지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컨택 모드에서 셋 포인트가 힘 혹은 힘의 단위라면 넌 컨택 모드에서의 셋 포인트는 이 앰플리튜드를 활용합니다. 컨택 모드와 마찬가지로 이 한 라인에서 넌 컨택 모드를 운용을 했을 때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평평한 곳에서 시작했을 때 이 셋 포인트를 여기서는 8나노의 앰플리튜드라고 했을 때, 만약에 높은 구조를 만나게 되면 이 실제 앰플리튜드는 7나노 정도로 됩니다. 이때 시스템은 처음 셋 포인트 8나노를 유지하기 위해서 G 스캐너를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8나노를 유지하기 위해서 G 스캐너를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계속 이미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운용이 되며,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넌 컨택 모드를 활용한 시료의 표면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핑 모드의 경우에는 non contact 모드와 이론상으로는 아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AFM 팁이 샘플 표면을 빠르게 두드리듯이 탭탭탭탭 하면서 스캐닝을 합니다. 즉, 태핑 모드는 실제적으로 팁과 샘플 간의 컨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non contact 모드의 경우에 팁과 시료 표면의 접촉이 없이 캔틸레버가 진동을 한다면 태핑 모드는 시료 가까이에서 진동하면서 표면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태핑 모드의 경우에는 팁과 시료 간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컨택 모드와 마찬가지로 팁 혹은 시료의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태핑 모드의 결과물 중 페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시료의 상대적인 물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 블렌디드 폴리머나 어쨌든 섞인 샘플에서의 세서는 태핑 모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다른 재료에 대해서 페이즈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 본 이미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사실 이 화이트 이미지에서는 토포그래피 이미지에서는 이 식별이 불가능한 두 가지 재료가 페이즈 이미지에서는 확연하게 구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컨대 컨택 모드의 경우에는 팁과 시료 간 피지컬 컨택을 이루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택 모드는 팁과 시료 간의 직접적인 컨택이 있기 때문에 팁 혹은 샘플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그냥 표면 이미지 특정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AFM 옵션 모드의 경우에는 이 컨택 모드를 활용합니다. non 컨택 모드의 경우에는 시료 표면의 형상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팁 혹은 샘플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핑 모드는 시료의 상대적인 물성 값을 확인할 때 유용한 이미지 모드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 AFM 측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로브에 대한 선택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AFM 측정을 위해 적절한 프로브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브에 대한 정보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캔틸레버의 레소넌스 프리퀀시와 포스 혹은 스프링 컨스턴트입니다. 여기서 이 레소넌스 프리퀀시는 해당 캔틸레버의 공명 주파수를 뜻하며 force constant는 이 캔틸레버의 단단함 정도를 말합니다. 이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이 정보는 non-contact용 프로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NCHR이라는 프로브의 캔틸레버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NCHR은 330kHz의 레소넌스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2 Nm/m의 force constant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캔틸레버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레소넌스 프리퀀시와 스프링 컨스턴트 또는 force constant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프로브 중에서 모드에 적합한 프로브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택 모드를 위해서는 낮은 force constant 값을 가진 여기서는 대략 1 Nm/m 정도의 force constant 값을 가진 프로브를 추천하며 그리고 non-contact이나 tapping은 이보다 단단하고 high resonance frequency 프로브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단단하고 높은 resonance frequency 값을 가진 프로브를 컨택 모드에서 사용한다면 샘플 표면의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좀 소프트하고 낮은 레소넌스 프리퀀시 값을 가진 프로브를 non contact 모드에서 사용한다면 non contact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레커멘데이션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 샘플이나 측정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브, 즉 적절한 force constant나 resonance frequency 값을 가진 프로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샘플 타입에 대한 논의입니다. AFM은 사실 샘플 타입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들은 이 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경우들은 AFM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워서 XY 스캐너에 무리가 가거나 샘플이 너무 커서 샘플 로딩이 어렵거나 샘플이 substrate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끈적하고 더러운 표면의 샘플은 AFM의 측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때로는 이미지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샘플 준비는 원하는 AFM 결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샘플을 준비할 때 양면 테이프나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샘플을 이 substrate, 기질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 이러한 방식들도 샘플 타입에 따라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 샘플에 따른 적절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샘플이 파우더 타입이라면 본 슬라이드에서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 타입을 솔루션에 섞어서 substrate에 드랍한 다음 말리거나 아니면 그 파우더나 파티클 자체를 양면 테이프에 그대로 뿌리듯 로딩하고 잔여물을 털어내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서도 파우더나 파티클 타입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좀 적절한 준비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면이 더러운 경우에는 원하는 AFM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예시처럼 만약에 지문 혹은 유기물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샘플의 정보가 그 오염물로 인해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자가 확인하고 싶은 스크래치 라인에 대한 정보가 여기 A에서 보시다시피 유기물로 덮여져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 표면을 세척해서 실제 스크래치 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깨끗한 표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AFM이 어떤 테크닉이며 AFM에는 어떤 이미지 모드가 있고 AFM으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어떤 AFM이 좋은 AFM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려 합니다. AFM은 표면 이미지, 즉 표면의 형상을 이미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AFM은 시료의 표면에 대해 왜곡이 없는 실제 형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FM을 활용해서 샘플의 표면을 이미지했을 때 그 표면의 이미지가 실제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AFM은 전혀 쓸모없는 기술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실제 AFM을 활용하는 여러 현장에서는 샘플 간 비교 혹은 시간에 따른 샘플의 변화 그리고 한 샘플에서의 변화 등을 측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반복성과 재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AFM은 좋은 AFM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은 노이즈 레벨, 그리고 쉬운 측정, 자동화 시스템 등이 함께한다면 아주 좋은 AFM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AFM 기술은 다음과 같이 X, Y, G 스캐너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이런 튜브 타입 스캐너였습니다. X 방향, Y 방향, G 방향이 하나의 스캐너에서 각각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이미지에서 왜곡이 일어나기 쉬웠고 또한 non contact 모드를 운영을 할 때 이런 느린 G 방향 리스폰스로 인해서 팁이 샘플 표면에 부딪혀 제대로 된 non contact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팍 시스템의 디자인에서는 XY 스캐너와 G 스캐너를 분리하여 모두 각각 움직이게 함으로써 플랫한 시료에서도 왜곡이 없고 그리고 또한 다른 G방향 레스폰스로 인해서 True Non-Contact 이미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샘플에 대해서 한 가지 팁으로 15,000번의 반복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이미지부터 5,000번째, 10,000번째, 그리고 15,000번째 이미지까지 거의 동일한 러프니스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15,000번의
반복 측정을 하는 동안 반복성과 재현성이 거의 완벽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복성과 재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고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반복 측정을 하는 동안 팁 혹은 샘플 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팁과 샘플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처음과 나중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 혹은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FM 팁 간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실험의 경우에는 4가지 팁으로 약 800번의 반복 측정을 하였고 그 반복 측정한 결과 또한 모두 근사한 러프니스 값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AFM의 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각각의 팁에서 반복성과 대형성이 모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플랫한 시료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딥 트렌치한 아주 복잡한 구조에서도 빠른 G 리스폰스로 인해서 True Non 컨택이 가능하였고 반복 측정 후에도 다음과 같이 팁의 손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프 특정에 대한 반복성 테스트에서도 다음과 같이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신뢰할 만한 G방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료의 리얼 피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 결과를 반복하였을 때도 동일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AF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AFM 측정도 좋은 AFM의 구성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AFM 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브를 선택 및 로딩하고 그 포지션을 찾아서 레이저를 얼라인하고 이미지를 위해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팍시스템스는 자동화를 구축하여 약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AFM 측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FM이 실제 연구 혹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AFM의 활용은 당연히 시료 표면의 형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이크로 사이즈부터 나노 사이즈까지 만약 여러분의 시료 표면이 궁금하다면 AFM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복잡한 스트럭처를 가진 시료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표현이 가능하며 X, Y, G 방향 모두 스캔하기 때문에 시료 표면의 3D 형상 또한 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각각의 수치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면에 대한 형상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스텝 엣지 또는 사이드월에 대한 수치적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 혹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AFM은 당연히 표면 형상 이미지를 위한 기술이므로 다양한 샘플 비교를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처럼 산에 의해서 애시드에 의해서 금속 표면이 변하는 것을 이미지 그리고 수치적 정보로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파티클 연구에서 그 파티클의 형상과 함께 수치 확인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공학 혹은 생명공학에서도 AFM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전자 혹은 전기, 재료, 바이오 산업 등 AFM이 쓰이지 않는 산업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AF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러프니스 측정을 통한 SI 웨이퍼의 검수입니다. 특정 포인트를 지정하여 각 포인트에서 10번 반복 측정 후 러프니스를 비교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웨이퍼 전체에 적용한다면 300mm SI 웨이퍼를 중심을 바탕으로 좌표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표면 측정 후 300mm 전체에 대해서 러프니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예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심 영역에서 러프니스가 좀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상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른 러프니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웨이퍼의 상태, 즉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웨이퍼의 러프니스 수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의 코팅 머티리얼에 따른 러프니스 비교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코팅 머티리얼에 따른 러프니스 결과값을 활용하여 반도체 공정에서 해당 코팅 머티리얼이 웨이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웨이퍼에서 디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AFM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처음 레퍼런스 스캔을 통해서 디펙의 유무를 확인한 후, 여기서는 스텝 1이죠. 레퍼런스 스캔을 통해서 디펙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첫 번째 줌인 스캔을 통해서 디펙의 종류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줌인을 해서 각 이 디펙의 정확한 스트럭처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웨이퍼에 디펙이 있는지, 그리고 디펙이 있다면 어떠한 형상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디펙 리뷰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웨이퍼상에서의 디펙 모양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튀어나온 디펙부터 안으로 들어간 디펙,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스캐터된 디펙 등 다양한 모습의 디펙들을 F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디펙의 사이즈는 수 마이크로부터 수백 또는 수십 나노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작은 디펙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FM 결과를 이런 디펙에 대한 AFM 결과를 SEM 이미지와 비교하여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FM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지와 함께 디펙에 대한 수치적 정보도 보여주기 때문에 디펙 리뷰를 위해서 활용도 높은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그런 러프니스에 대한 매핑처럼 이런 디펙에 대해서도 이미지 매핑을 통해서 웨이퍼 전체 영역에서 디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디펙 리뷰는 단순히 디펙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몇몇 경우에는 해당 디펙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온 것으로서 SEM 이미지 또는 AFM 이미지를 통해서 디펙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디펙을 제거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디펙이 확인이 되면 해당 디펙 포지션으로 AFM 팁이 가서 몇 번의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이 디펙을 부숴버리거나, 즉 없애버리거나, 또는 디펙이 팁에 붙도록 한 후 그 팁을 교체해서 해당 디펙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AFM은 웨이퍼의 디펙 확인부터 몇몇 경우에는 제거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인스펙션 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AFM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AFM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단위 혹은 그 이하를 위한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밀리미터 단위 이상의 샘플은 AFM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매핑을 통해서 밀리미터 이상의 샘플에 대해서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측정 시간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단위를 위한 AFM과 밀리미터 이상을 위한 WLI, 즉 White Light Interferometer 장비를 컴바인하여 구성한 하이브리드 AFM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단위 면적, 즉 밀리미터 이상의 면적에서는 WLI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 넓은 영역에서 특정 영역, 즉 작은 영역에 대해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확대하여 보고 싶을 때는 AFM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한 가지 예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이미지는 800 by 1250
마이크로미터의 대면적 이미지를 WLI로 측정을 하고 여기서 특정 부위를 확대를 해서 AFM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시간적 손해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발표를 요약한다면 먼저 AFM이란 뾰족한 탐침으로 시료의 표면을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시료 타입에 영향받지 않으며 모든 측정 환경에서 가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료 표면의 형상뿐만 아니라 시료의 특성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FM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AFM은 XY 스캐너와 G 스캐너가 있으며 이 G 스캐너 끝에 캔틸레버와 팁으로 구성된 프로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샘플은 XY 스캐너 위에 위치하게 되며 팁을 통해서 시료의 표면을 이미지합니다. AFM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팁 샘플 간 원자 간 힘을 활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스캐닝하는 기술이며 그 이미지 모드에는 컨택, non 컨택, 태핑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의 표면 형상뿐만 아니라 전기적, 물리적, 자기적, 온도적,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AFM은 표면의 형상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재료, 전기, 전자, 금속, 화학, 생명공학 등 분야를 따지지 않고 표면의 형상 혹은 시료의 특성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든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FM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AFM의 조건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AFM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AFM이 과연 어떤 기술이며, 그리고 이 AFM이 여러분의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김성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바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추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이어 7월에는 AFM 어드밴스드 모드의 소개와 활용에 대한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으니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